안녕하세요, 드비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고3이라서 그런지 입시 설명회를 좀 몇 군데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명이란 내 마음 깊은 곳의 기쁨과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경제 시간에 배웠던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이 소명이다, 이런 뜻으로 저는 좀 들렸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는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의 소명도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하버드 대학의 졸업연설을 봤거든요. 거기서 저는 참 큰 힌트를 얻었어요. Theologian Howard Thurman said it best. He said, "Don't ask yourself what the world needs. Ask yourself what makes you come alive and then go do that. Because what the world needs is people who have come alive." Theologian Howard Thurman says, "Don't ask yourself what the world needs. Ask yourself what makes you come alive."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너 자신에게 물어보려고 하지 마. 너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 이런 뜻이죠. Because what the world needs is people who have come alive. 왜냐하면 세상은 바로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머리에 뭔가를 맞은 것처럼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정말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결국 세상이 원하는 것, 저걸 해야지 돈을 번대, 저걸 하면 직업이 많대, 이런 것을 찾아서 저는 정말 첫 번째 커리어를 선택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하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Because when you inevitably stumble and find yourself stuck in a hole, that is the story that will get you out. What is your true calling? Because when you inevitably stumble,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 불가피하게 넘어질 때 and find yourself stuck in a hole, 그리고 정말 웅덩이에 이렇게 빠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That's the story that will get you out. 그 스토리가 바로 당신을 건져줄 바로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살아가는 목적이 확실하다면 정말 불가피하게 넘어질 때도, 또 정말 웅덩이에 갇혀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도 나를 정말 건져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것이 참 하찮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거든요. 우리가 왜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판매나 뭐 이런 것에 관한 모든 강의들을 보더라도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팔릴 것을 해라. 팔릴 글을 써라.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이고 내 개인의 것, 이런 것들은 아무도 너한테 관심을 두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님도 자신의 그 수상소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영화 미나리에서 봤듯이 정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세계적인 것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문장을 봤거든요. If you undervalue what you do,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가 저평가하게 되면 The world will undervalue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상은 저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정말 그렇죠. 내 개인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저평가하게 되면 세상도 똑같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저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 value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수요를 보는 거죠. 마윈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The world should be focusing on not only IQ, EQ, but also on LQ, the Q of love. 이제 세상은 IQ나 EQ뿐만이 아니라 LQ, 사랑에 관한 능력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Only when you care for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을 보살필 때, 그렇죠? Only when you care for the others that succeed and are more successful than you are, you have the chance. 그렇죠. 오히려 나보다 더 성공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볼 때 You have the chance. 당신은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컨설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 다른 고객사들이 성공하게끔 도와줄 때 네, 제가 소득을 창출하게 됐었어요. Value Creation이라고 하죠. IGA라고도 이야기하고요. Income Generating Activity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비로소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내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제 거기서 가치가 창출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걸 보면 컨설팅을 하고 나서 결과지에 항상 저의 컨설팅이나 저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 회사가 얼마의 매출이 올랐는지, 얼마의 가치를 실제로 창출하게 됐는지가 이렇게 숫자로 적혀져 있었어요. 그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urn your wounds into wisdom.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끊임없이 바뀌고 또 작은 점들이 모여서 더 크게 되거나 아니면 더 세부적으로 갈 수도 있고 계속 이거는 변화해 갈 거잖아요. 그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지혜를 얻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You will be wounded many times in life.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아갈 거라고 오프라 윈프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wisdom, 지혜로 바꿀 때 마윈 회장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In the future, it is not knowledge driven, but wisdom driven. 이제 미래는 지식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지혜 중심의 사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극복해내고 그 상처를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입시 설명회를 다녀와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선택 과목을 하는 게 더 유리하대. 이게 뭐 표준 점수도 높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입시 설명회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저도 그대로 들려준 거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점수를 맞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희 아이는 0.1%도 흔들리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하면 된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어쩌면 지금 저의 30년 전이 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마치 제가 선택하는 것처럼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런 과정에서 부모하고 갈등이나 마찰을 좀 빚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들은
더 유리한 쪽으로 해주고 싶고 세상이 원하는 걸 해야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싶은데 아이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약간의 마찰이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제가 30년을 더 살아본 결과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도 두 번째를 반드시 생각합니다. 수요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전공이 정말 더 맞구나. 이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공이구나 라는 걸 더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믿어주고 그 진로를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고3부터 시작해서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와 마윈의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